선택해, 주영채. 건양그룹 진세훈이야, 아니면 나야? 그가면 놀이, 이제 끝낼 때도 됐잖아. 박경신의 서늘한 목소리가 주영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의 연민이나 사랑이 아닌 경멸과 최후 통첩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냐, 아니면 엄마 공난숙이 짜놓은 정략 결혼이냐. 그의 질문은 영채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정말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건 그냥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채의 변명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박경신은 차갑게 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의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게 있기나 했어? 갖고 싶은 건 뭐든 가졌고, 짓밟고 싶은 건 뭐든 짓밟았지.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은 그만둬. 내일 그 남자랑 맞선 본다며. 건양 패션 최종 면접도 본다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대신 내 인생에선 당장 꺼져. 그 말을 끝으로 박경신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는 영채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백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없는 삶, 그가 없는 자신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공난숙의 딸, 돈과 배경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주영채였지만 박경신의 사랑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 속에서 영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의 욕심과 자신의 안일함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자각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선과 면접은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엄마의 감시망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정원.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위기를 해결해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채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한 채 곧장 차정원이 머물고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정원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디자인이 도용된 건양 패션의 카탈로그였습니다. 배신감에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고 있던 정원은 광기 어린 모습으로 뛰어들어온 영채를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원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영채는 정원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전에 거만하고 당당하던 주영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절박한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손 놔. 정원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채의 눈물에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디자인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합격한 영채에게 남은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내 디자인 훔쳐서 합격한 건 너잖아. 이제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 너가 그토록 원하던 건양그룹 입사 축하해줘야 하나? 정원의 비아냥거림에 영채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정원에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일 건양 패션 최종 면접이랑 진세훈 부사장이랑 맞선. 너가 나 대신 나가주면 안 돼? 정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왜 너의 행세를 해야 하는데? 너의 인생의 대역이라도 되라는 거야? 경신 씨가 헤어지재. 내가 맞선 보고 정략 결혼하면 자기 인생에서 꺼지래.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정원아. 정말이야. 넌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 사람이 전부야. 제발 나 경신 씨 붙잡을 시간 좀 벌어줘. 그동안 너가 나인 척 면접이랑 맞선만 봐주면 돼. 응? 너가 더 잘 알잖아. 디자인도 모든 것도.
넌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하니까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영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여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원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아주 희미한 연민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자신이 휘말려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싫어. 내 문제는 너가 알아서 해결해. 더 이상 내 거짓말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정원이 단호하게 돌아서려던 그 순간 영채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살인 누명 쓰셨다고 했지? 우리 엄마 아빠 친구분들 중에 법조계 인사들 많아. 너가 이번 일만 도와주면 내가 엄마한테 부탁해서 내 아버지 재심 어떻게든 알아봐 줄게. 그냥 알아보는 신용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사 붙여서 무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약속해. 아버지. 그 이름은 차정원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 아팠습니다. 영채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습니다. 거짓의 성에 갇히는 길임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원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고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너가 한 약속 반드시 지켜. 다음 날 차정원은 주영채가 건네준 화려한 옷을 입고 건양그룹 본사 면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전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면접을 볼 때와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서류 뭉치를 든 채 복도를 서성이는 자신에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들 속에서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크라운 캐피털 공란숙 회장 따님, 주영채님이라는 신부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그녀를 VIP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건양그룹의 부회장이자 면접의 최종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한혜라였습니다. 헤라는 주영채의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사무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정원을 보는 순간 그 미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정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아련함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원은 애써 태어난 척 준비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영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력서는 아주 인상 깊군요. 한 면접관이 상투적인 칭찬을 건넸습니다. 정원은 과거 자신의 면접을 떠올렸습니다. 고졸 학력으로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힘든데 경력도 전무하고와 같은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면접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호의적인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뉴욕 유학 시절 특히 영감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은 순간 아찔했습니다. 유학 경험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밤새워 공부하고 도서관을 집처럼 드나들며 모았던 디자인 지식과 철학을 유학 경험에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거리 자체를 가장 큰 갤러리이자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화려한 쇼윈도 뒤에 숨겨진 브루클린의 낡은 벽돌담, 그 위에 그려진 이름 모를 아티스트의 그래피티에서 오히려 더 강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패션이란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값비싼 소재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의 삶과 철학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정원의 대답에 면접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혜라의 눈빛이 강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영채에게서 단순히 돈 많은 집안의 철없는 딸이 아닌 예상치 못한 깊이와 진정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가슴을 저미는 낯설지 않은 그 느낌의 정체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이 2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버려야만 했던 친딸의 흔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혜라는 자신도 모르게 주영채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건양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는군요. 마지막으로 건양 패션의 디자이너가 된다면 어떤 옷을 만들고 싶습니까? 혜라가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원은 잠시 숨을 고르고 혜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 모든 딸들이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은 옷, 그리고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사랑과 이야기가 담긴 그런 옷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순간 혜라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 단어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와 죄책감을 건드렸습니다. 주영채의 얼굴 위로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딸 수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혜라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감정을 숨겼습니다. 면접은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결과는 보나 마나 합격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정원은 긴장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지만 그만큼 영혼이 소모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곧바로 맞선 장소인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건양그룹의 부사장이자 후계자 진세훈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략 결혼이란 사랑 없는 비즈니스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맞선 자리에 나온 주영채 역시 돈과 배경만 보고 나온 속물일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여자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그 속에서 숨길 수 없는 단아함과 어딘지 모를 슬픔을 간직한 눈빛. 세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주영채 씨 맞으시죠? 진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영채입니다. 정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고 젠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 자신과 닮은 그늘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영채 씨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만. 세훈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상대가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솔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조건과 배경을 이미 알고 시작하는 만남이잖아요. 숨기거나 속일 필요 없이 오로지 사람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죠. 세훈은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뻔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눈앞의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그 자체라 영채 씨는 어떤 사람인데요? 글쎄요. 아직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거짓말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원은 스스로의 말에 심장이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은 이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녀의 표정에 스쳐 지나갔고 세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슬픈 눈빛의 이유가 혹시 이것일까 짐작하며 더욱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오늘 영채 씨를 처음 봤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같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모든 상처를 다 드러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원의 마음속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상처를 먼저 알아봐 준 것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세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영채의 삶에 자신의 감정을 덧씌운 교묘한 방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세훈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세훈은 완전히 주영채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정략 결혼 상대에게서 운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맞선이 끝나고 헤어지는 길 세훈은 정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영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에 또 뵙고 싶습니다. 테니스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정원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 거짓말이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영채는 박경신과 재회하여 눈물로 화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잠시 피하기 위해 떠넘긴 역할이 차정원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꾸고 자신에게는 상상도 못할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 시각 호텔을 빠져나온 정원은 복잡한 마음의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성공적인 면접, 그리고 진세훈의 예상치 못한 호의.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발밑이 꺼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주영채의 삶을 훔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원의 앞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원 씨.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주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도 슬픈 눈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정원은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손에 들린 진세훈이 선물한 꽃다발과 그녀의 옷차림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심장을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영채 행세 재미있어요? 건양그룹 며느리라도 되려는 건가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예요? 하늘의 날카로운 추궁에 정원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주영채의 대역으로 나섰던 차정원은 건양 패션 최종 면접에 합격하고 맞선 상대인 진세훈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주하늘과 마주치게 됩니다. 주하늘은 정원의 위험한 거짓말을 멈추려 하고 정원은 아버지의 재심을 위해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갈등합니다. 한편 주영채에게 묘한 끌림과 의구심을 동시에 느끼던 한혜라는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진세훈은 점점 더 정원에게 깊이 빠져들며 적극적으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얽히고 설킨 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정원의 거짓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의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